자, 강남 아파트가 얼마까지 오를까? 뭐 하여튼 쭉 거쳐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좀 상승폭이 둔화되고요. 2022년까지 한 평당 6천. 이거는 이제 평균가예요, 평균가. 지금 현재가 한 4,800, 5천이 조금 안 돼요. 한 6천 정도 가면은 끝나지 않겠는가, 이렇게 보고요. 그러나 이제 이거는 평균 가격이니까 제일 비싼 거는 평당 1억 1천까지는 가고 아마 침체장이 왔을 때 한 10% 정도 밀린 가격으로 유지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억 정도, 1억 1천까지 갔다가 1천 정도가 밀리는 그 시기를 한 24에서 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최고가 기준으로요. 상가주택 꼬마 빌딩. 뭐 오늘 주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수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지금은 자꾸 규제하는 쪽이 아파트 쪽이니까 아파트에 집중해야 될 때고 아파트 상승장이 끝날 때쯤에 경기 침체가 한번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서 지금 막 그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던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경매로 한번 막 쏟아지고 하는 때가 저는 올이라고 봅니다. 그 시기를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아파트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 그때쯤 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. 그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부동산 10대 트렌드, 하여튼 중대형 뜨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차별화가 아니고 저는 평준화를 예상합니다. 지금부터 앞으로 비싼 데는 더 많이 안 오르고 싼 데는 많이 오르고 격차가 줄을 거라고 봐요. 원룸과 도시형 주택은 당분간 몰락할 거예요. 그리고 1기, 2기 신도시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봅니다. 저는. 그다음에 지방과 수도권 집값의 양극화인데 최근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이 좋을 때 지방은 별로 안 좋고 또 지방이 좋을 때 수도권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갔는데 지금 지방에 대한 그 수도권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. 그래서 지방도 지금 공급량이 같이 줄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지방이 다시 살아날 때가 언젠가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저는 3년 후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매물량, 거래량이 감소하고요. 또 전세가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합니다. 그 다음에 역세권 개념은 넓어질 거고요. 이제 버스 환승 할인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지하 상권이 부상을 할 거예요. 상가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하가 점점 많이 개발되죠. 그다음에 재건축을 많이 규제하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시장이 갈수록 확대될 거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그리고 시점별 평당가를 예상해 보면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에 거의 주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 이제 2023년 가서 요 제가 예측한 게 틀리면 이제 은퇴하는 거죠. 안 그래도 은퇴했을 수도 있어요. 안 그래도.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2000년도에 강남권, 강남구 서초구는 평당 한 1,000만 원 수준이어서 한 3억대 중반쯤 했어요. 강북은 한 600 했어요. 뭐 한 30평대가 2억 정도. 경기권은 한 1억 정도 했죠. 근데 2001, 2, 3에 막 올랐어요. 강남 120% 올랐어요. 그래서 평당 2,200까지 갔어요. 강북은 한 반쯤 올랐죠. 뭐 한 50% 올라서 평당 900. 경기권은 찔끔 올랐어요. 350. 그리고 2004년도 잠깐 쉬었다가 2005, 6, 7이 막 또 올랐는데 강남은 2,200에서 3,300, 한 50% 올랐어요. 지금이 올해가 이때하고 비교한다면은 2005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. 올해 하반기가. 올해 상반기는 2004년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는 한 50% 오르고 강북은 뭐 한 60% 좀 넘게 오르고요. 경기권은 이때 이제 100% 이상 올라요. 한 1억 남짓 하던 아파트가 한 2억, 한 5천에서 2억 7천 가게 되는 게 2005, 6, 7에 벌어지는 일이에요. 경기도 아파트들이.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이제 뭐 다 공이 한 10% 정도 떨어져요.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말부터 시작해서 15, 16, 17, 18, 4년이 올라가지고 강남은 3천에서 4,800까지 왔어요. 그러니까 한 10억쯤 하던 아파트가
지금 평균, 강남 평균이 한 16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. 지금 60% 정도 올라 있는 거예요. 11억쯤 하는 게 17억쯤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. 강북권은 지금 1300 하던 게 1700 왔으니까 한 30% 정도 오른 거죠. 경기권은 현재 10% 안팎뿐이 안 올랐어요. 현재. 이런 상황인데, 이제 내년부터 전세난이 시작되면 다시 평준화되는 거예요. 강남은 한 20%더 오를 거로 봐요. 그래서 한 6천 정도 돼 있고, 앞으로 4년간. 강북권은 뭐 한 또 40% 정도 올라서 2,500 정도 돼 있고, 경기권은 한 70% 정도 올라서 1,500 정도 돼 있어요.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, 시작과 끝을 보시라는 거예요. 바닥이었던 시점이 2000년이었고, 꼭지였던 시점이 2007년이에요. 바닥이 2013년이고, 꼭지가 2023년이에요. 이렇게 봤을 때, 고가 지역과 저가 지역의 비율을 보세요. 그리고 상승했을 때 비율을 보세요. 거의 같이 나타나요. 자, 2013년도에 3,000대 750이면은 4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. 지금 4,800대 850이면 한 6배 정도 벌어졌어요. 근데 앞으로 6,000대 1,500이 되면 다시 4배로 줄어든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경기도 쪽이 더 강화되는 때는 전세가 더 많이 뛰면 뛸수록 경기도의 상승폭이 커지고, 전세가 적게 뛰면 경기도 상승폭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참여정부 때 할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 훨씬 더 경기도를 높여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규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. 이제 서울에 전세가 뛰기 시작하면 다 밀려나가요. 간단히 얘기하면 강남 평균은 30평대가 6억 6천이면 한 20억 간다는 거예요. 지금 한 뭐 17억쯤 가는 게 앞으로 한 3억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고. 그러면 경기도 쪽은 좀 850이면은 뭐 한 2억 8, 9천 하는 게 1,500이면은 뭐 얼마 간다는 거죠? 한 3억쯤 하던 게 5억 간다는 뜻이에요. 30평대 중반이.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뭐 한국은 주택 임대료 거품이나 소득에 대비한 주택 가격 매매가의 거품이 임대료에 대비한 매매가나 뭐 또 소득에 대비한 매매가의 거품이 별로 없다.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버블이 다 있다고 판단하는데 한국은 거품이 없다고 평가를 했어요. 근데 다른 나라들이 거품이 있는 나라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은 난리를 쳐요. 강남 아파트 띄었다거나.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이 사람들 보면. 다 강남에 다 강남에 살아야 돼요? 뭐 살기 좋다고 강남에 살아요. 살기 좋긴 하죠, 또. 꼭 뭐 산다는 게 뭐 주거에서 느끼는 효용이라는 게 집에서만 느끼는 효용이 아니죠. 그 집값을 구성하는 게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뿐만이 아니고 아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사회적인 뭐 계층 상승에 대한 뭐 만족감이라든가 뭐 이제 문화적인 현상 뭐 다 포함된 거죠. 분양 예정 아파트는 보세요. 이렇게 뭐 정리는 안 돼 펴 보시면은 이 중에 또 올해 되는 건 한 40%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또 내년으로 다 넘어가요. 현재 상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은 균형 가격이 있고, 살 사람은 균형 가격보다 낮게 사고 싶은 거고, 팔 사람은 뭐 비싸게 팔고 싶은 거죠. 만나는 접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데, 현재는 팔 사람도 양도세 때문에 균형 가격에 근접한 매물이 별로 없고, 살 사람도 대출 규제니 뭐 여러 가지 청약에 대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뭐 매매할 사람이 별로 없고,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팔 사람들이 더 싼 가격으로 내놓기를 기대하면서 현재 안 사고 있어요. 매수자들이. 그랬던 게 몇 번 있잖아요. 올해 봐도 뭐 한 4월, 5월 달에 금매가 거래되니까 아유, 금매 저 살 걸. 그래 혹시 또 떨어지지 않나 기다려 보니까 또 정상 거래, 작년 가격 거래가 또 됐어요. 6, 7월에 됐죠. 잠깐 기다린 거예요. 또 6월, 한 7월 말 정도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더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가 나쁘고 뭐 한일 관계가 어쩌고 매물이 나온다. 그러면 매수자들은 내가 기다리던 대로 매물이 나오네 사야지 하겠습니까? 절대 안 사죠.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거지 그때는. 안 나오고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매도자들은 매우 구조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. 여러 채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못 팔아요.
한 채 있는 사람 그거 팔고 어디 가겠어요? 갈 데가 없으면 못 팔아요. 이런 판을 짜놨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둘 중 하나에 안 팔든가 아니면은 나라가 망해서 안 되겠다, 외국으로 도망가야 되겠다고 팔든가 둘 중 하나뿐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라는 거는 급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 없어요. 지금 뭐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연착륙이 되고 꾸준히 떨어지고 이런 건 없어요. 급등, 급락 둘 중에 하나뿐이 없습니다. 참 이런 판을 짜놓을 줄 알았어요. 금리 하여튼 뭐 떨어졌는데 뭐 지금 금리 때문에 시장이 움직일 그런 여건들은 아닙니다.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다음 수익형만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. 자,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시면 이 빨간색이 그 경기도인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. 쫙 올랐다가 쫙 떨어져요. 우리가 피크였던 2018년도를 지금 지나왔어요. 19년도. 그 이제 2004년도가 많았는데 2005년도 좀 줄잖아요. 2005년, 6년, 7년이 전세난이 시작되거든요.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난이 시작되는 거예요. 물론 경기도는 이제 좀 더 이따 나타나겠지만은 쭉 내려가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는 21, 22예요. 대책이 없어요. 너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조금 떨어질 때도 전세난이 심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뭐 이제는 뭐 상한제까지 하겠다니까 뭐 투자자들한테는 물 반 고기 반이 아니고 물 3분의 1 고기 3분의 2 뭐 이런 상황이에요. 여기 있는 걸 꼭 사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패턴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주변을 좀 알아보시고 8월 말 전에 선택할 수 있으면은 나을 것 같고 뭐 그것보다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제가 과연 위기로 갈 건가 이런 데 대한 촉각을 곤두세워서 시장을 꼼꼼히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강의 마치겠습니다.